주간에 있었던 교내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간, PPD의 시사타임.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PPD의 시사타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동호인 여러분 모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PPD의 시사타임에서는 한 주간 있었던 시사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교내 주요 뉴스 알아보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라이머리의 멀어. 내 발걸음마저 너에게로 가는 길을 알아. 내 이마에 땀방울이 너에게 가는 길을 알아. (10월) 둘째 주 첫 번째 교내 주요 소식입니다. 2014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간 강의평가는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들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개선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평가 대상 교과목은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강의되고 있는 교과목 전체입니다. 일부 위대 교과목과 음대 교과목 등은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고요. 평가는 홈페이지에서 학생 정보, 수업 정보, 그리고 강의 평가에 접속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평가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취업지원실에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를 초청해 직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대기업 공개 채용에 앞서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님 총 26명이 행사에 참석합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휴학생 상관없이 400명이고요. 접수는 홈페이지 행사 모집란에 공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받으며 오늘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행사에 불참할 경우 향후 취업지원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고민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순환버스 학생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아순환버스 학생지원금에 대한 신청 절차가 이번 달부터 간소화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신청 절차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아직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순환버스 학생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동아인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순환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에 지원금 받는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들었는데 그 받는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 동아인이 궁금해하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김혜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달부터 동아순환버스 학생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그리고 이의 신청 기한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신청 방법이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습니다. 기존 신청 방법은 전산 신청을 하거나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전산 신청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처리 기한에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나요? 기존에는 따로 처리 기한을 두지 않고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신청 이후 45일 이내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비가 언제 환급되는지 기다리며 마음 졸일 일이 없겠네요. 이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이의 신청 기간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부터는 교통비가 환급된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만큼의 교통비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이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순환버스 학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은 동아 순환버스를 탑승 시 학생증에 내장된 마이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재학생 및 외국인 학생에 한합니다. 즉 캐시비 마이비 카드나 후불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김혜희 기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교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사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입장 정리. Yeah. Baby. 한 주간 뜨거웠던 사회 문제들을 순위로 알아보는 시간, 주간 핫이슈.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랭킹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위) 단통법 시행. 지난 1일부터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정책 내용이 들어있는 법인데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각각의 대리점마다 휴대폰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휴대폰의 가격을 비슷하게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부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원금, 할인 방식, 위약금 등 법의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사전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 단통법이 시행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통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정책, 그리고 보조금의 최대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변경된 정책 내용을 각 통신사에서는 한눈에 알기 쉽도록 공시해야 하지만 책자조차 구비되지 않은 곳 또한 상당수입니다. 직원들조차 개정된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지금,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위, 홍콩 우산혁명.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된 홍콩 우산혁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완전한 중국령이 아닌 홍콩 특별행정구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행정장관이라고 하는데요. 홍콩 시위는 바로 이 행정장관의 선거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일명 전인대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후보를 결정하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적용했는데요. 친중국계 인사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과반 지지를 얻어야만 홍콩의 행정장관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홍콩 시위대는 사실상 행정장관을 친중국계 인사로 제한한 조치라며 현 행정장관의 퇴진과 기존의 완전한 자유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수천 명의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체류가스를 살포했는데요. 시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공격을 우산으로 막아내면서 홍콩 시위를 우산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체류탄 발사 이후 홍콩 내의 시위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홍콩뿐만 아니라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대다수가 홍콩 시위의 상징인 우산을 들고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국정감사 실시. 지난 9월 30일 화요일 저녁 여야가 세월호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지었는데요.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 수는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로 총 21일간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기간은 6일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겉핥기식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데 사나흘이 소요되며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6일간의 준비 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핵심 키워드를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올 한 해 일어난 가장 큰 사고이자 아직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담뱃값 인상과 같은 증세에 대한 논란과 대권을 앞둔 여야 간의 기싸움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 기간은 짧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만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주간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널 바라보면 산이의 나 왜 이래. 표정 관리가 안 돼 얼굴에 써있나 봐 널 원하고 있다고 대체 왜 이래 내 맘 I think this is Love, 사랑, amor 이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 많지만 함정은 너무 쉽게 남발해 더 이상 의미 찾을 수 동호인을 위한 맞춤형 시사상식 시사 플러스.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시사 플러스에서는 자주 듣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인데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 기간 가입 후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적인 연금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인데요.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됩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 노령연금은 반드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요.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 아시겠나요? 오늘 준비한 시사플러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동아인을 위한 맞춤형 시사상식을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루셜스타의 플래슛. 정말로 볼 때마다 불편해 그까지 키 조금 작아지면 어때 이 노래 너에게 부탁하는 노래 그리고 나의 손에 오늘 히피디의 시사타임 어떠셨나요? 홍콩에서는 민주선거를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 중 폭력 사태 발생 없이 홍콩 시민 모두 안전히 민주선거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히피디의 시사타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혜희 PD, 기술의 김가빈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